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를 통해서 어떤 소식들을 외신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정리해 볼 텐데요.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애플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무려 10년이나 공들였던 사업인데요. 또 2,000명이나 되는 인력이 정말 오랫동안 매달렸는데 이렇게 취소 소식이 들려왔네요. 좀 살펴볼까요? 네, 연초부터 애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었고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들이 공존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소식은요, 애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다소 안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바로 애플카를 개발하는 것을 취소한다라는 현재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로 만들어지는 자동차이며 애플이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만큼 공도 많이 들여왔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 이름을 갖고요, 계속해서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해 왔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고요. 애플이 만들어내는 혁신이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높았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간에는 현대자동차와 손을 잡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과의 제휴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애플카가 조금씩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실상 이 계획이 취소된다라는 보도가 나옴으로써 애플카의 소식은 당분간은 정말로 들어볼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감지되어 왔었습니다. 당초에 25년도, 즉 내년도면 애플카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지만요. 이게 매년 미뤄지면서 26년도 그리고 최근에는 28년도에 나올 것이다 라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만큼 애플카가 구체화되는 시간이 계속 미뤄지는 것은 어찌 보면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였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개발 속도도 더뎠었는데요. 레벨 5, 즉 완전 자율 주행차를 만들겠다라는 계획과 달리 이러한 계획도 레벨 4 그리고 레벨 2 플러스까지 낮춰지면서 이 제대로 된 투자 그리고 기술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맞느냐라는 의구심도 커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핵심 인력들도 한 명, 두 명씩 빠져나가면서 정말로 애플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연초부터 있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애플카가 무산되면서 과연 애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이나 공들였던 이 전기차 개발을 애플이 포기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정말 오랫동안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을 들였는데 이렇게 포기를 한 이유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애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혁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아이포드라고 대표되었던 이 음악 재생 기기에서 시작을 해서요. 아이폰이라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일상을 완전히 뒤바꾼 스마트폰의 시작을 가져온 것도 애플이었죠. 그만큼 자동차라는 10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이러한 산업에서도 애플이 도전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기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라는 산업에 진출하기가요, 애플이 쉽진 않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이 쉽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에서의 기술 경쟁력이 더디게 발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에다가 특히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최근에 성장했었던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식어가면서 이 애플카의 발전 그리고 개발에도 큰 장애물이 됐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의 기업까지 더불어 진출하면서 전기차 시대가 곧 올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분위기가 올해까지 연결이 되었었다면 애플카가 예상보다 더 빨리 준비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애플이 더 많은 인력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애플카를 시중에 선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높아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식어가면서요, 많은 전통 제조차 기업들도 당분간은 전기차 투자를 줄이거나 이러한 시기를 늦추겠다라는 발표가 연이어 나왔었죠.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애플카가 만들어지더라도 사실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힘이 실어지면서 결국에는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하는 결과로 기결되는 안 좋은 소식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지난해 47%가량 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아봤자 10%대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시장의 위기와 더불어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 전통 자동차는 전기차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애플카까지 출시가 취소되는 뉴스까지 더해본다면 전기차 시장의 투자 전략은 올해 분명히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고요. 대신에 AI 쪽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바로 쿠팡의 소식입니다. 자, 쿠팡의 지난해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연간 첫 흑자를 기록했다고요. 네, 갑자기 왜 뉴욕 뉴스에서 쿠팡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쿠팡 왜 그렇게 분석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외신에도 이렇게 기사가 나올 만큼요, 쿠팡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바로 최근에 뉴욕에 상장을 했었던 것이 바로 쿠팡이었기 때문인데요. IPO 시장이 지금은 좀 어려웠지만 이 쿠팡이 상장됐었던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많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준비해 왔었고요. 이를 실행에 옮긴 기업이 바로 국내를 대표하는 유통공룡 쿠팡이었습니다.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 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투자만 늘려갖고 투자금을 바탕으로 몸집을 키우다 보니까 영업 실적은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쿠팡이 언젠가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줄이었었는데요. 이러한 예상을 10여 년 만에 결국에는 깨트린 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쿠팡의 실적이 지금 나왔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6,147억 원의 영업 흑자를 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영업 흑자가 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즉 10수년간의 인고의 시간이 드디어 성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어찌 보면 쿠팡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도요, 무려 31조 8,2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한 것인데요. 매출이야 당연히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영업 실적까지 계산이 되면서 결국엔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쿠팡의 최근 연간 영업 손실을 보면요. 21년도에는 1조 원 가량이 영업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2년에는 1천억 원 정도로요.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23년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죠. 이만큼 쿠팡의 현재 사업 모델은 이제부터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쿠팡을 안 쓰고 있는 집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모든 가정이 쿠팡 회원제 모델을 쓰고 있고요. 쿠팡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플랫폼을 늘리고 있다라는 점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료 모델이죠. 와우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년 동안 27% 증가한 1,400만 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작년 1년 동안 쿠팡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2,1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3가량은 쿠팡을 써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쿠팡의 성장 계속해서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쿠팡이 이제는 국내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유통 공룡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와우 회원인데요. 정말 혜택이 좀 많기는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자, 이런 노력이 쿠팡의 첫 흑자 전환으로 이어졌다는 내용 두 번째 기사였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바로 오늘 또 주요 이슈죠. 이 마크 저커버그의 방한 소식입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LG전자 조주환 사장을 만났고요. 또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XR 쪽으로 좀 시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기사로는 좀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준비할 때만 해도요. 어젯밤에 도착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오늘 어떤 일정을
일정을 소화할 것인가 정도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 모든 일정이 소화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먼저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늦게 한국에 들어온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거가요. 오늘 국내를 대표하는 LG와 삼성의 CEO와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마크 저커버거의 메타가 한국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받고 있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플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애플은 올해 계속 어려운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몇 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해 들어서 본격적인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특히 기존에 계속해서 힘을 주었었던 VR과 XR 산업에서 조금은 거리를 두더라도 이 AI에 집중하면서 전체 저변을 넓히겠다라는 마크 저커버거의 전략이 주요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빅테크 쪽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에는요,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회장을 독대했다라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단 셋이서 만난 만찬 자리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AI 반도체 칩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로 논의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메타는 정말로 많은 투자를 AI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대표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라마3라는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 반도체 칩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AI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세계를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 삼성전자와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향후 삼성과 메타의 협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 점심에는요, LG를 대표하는 CEO단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LG와 함께는 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현재 메타의 핵심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VR 산업에서는 어떤 제휴를 할 수 있을지 등도 논의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CEO와 직접 면담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요, 메타의 CEO가 직접 한국을 찾아 대표 기업들 만났다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기대를 모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마크 저커버거가 만난 다음에 인도로 떠난다라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인도,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세계의 아시아 국가인데요. 이 국가들과 이 마크 저커버거의 접점이 어느 점에서 형성될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는 마크 저커버그의 방한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